안녕하세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책이 없는 상태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을 정상적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국성론이 나와요. 국성론. 근데 요거는 원래 보면은 여기서 역학을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천간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하고 이걸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주 강론에서는 순서가 궁성론부터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육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궁성론이 중요하냐면 사주 상담하는 비법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성론이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여기다 설명할 테니까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지만은 그냥 들으세요. 아, 저건 저렇게 보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궁성은 연, 월, 일, 시에 각 자리마다 여기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이 배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고 나는 나니까 태어난 날이 나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세상 요건 뭐예요? 바로 내 전에 부모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의 또 부모겠죠? 그래서 조상이 되고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네 누구예요? 자식.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 자리마다 이렇게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은 요것이 좋다라는 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예. 또 자식은 자식 자리에, 남편은 남편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자리가 이게 정바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 보는 기본이. 그때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죠. 그래서 위에 하늘은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역학은 여러분이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생각했어요. 위에는 보이죠? 우리가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어때요? 하늘이? 해가 안 보이잖아. 그죠? 하늘에 해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해가 보이죠? 그럼 해가 나타나면 해가 보이고 해가 없으면 해가 안 보이고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것은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늘은 바깥으로 드러나서 내 존재가 전부 다 까발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이죠. 땅은 어때요? 속에 땅에 뭐가 있는지 보이나요? 응? 땅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기 아이고 금이 있네. 여기 이거 물이 흐르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왜냐면 금만 생각하니까 좋을 것 같다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외적의 침입이나 그죠? 그 6.25 동란이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 그러면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막 뼈들이 막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땅은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속에 숨겨져요. 그래서 요거는 땅의 이 어떠한 기본적인 거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근데 바깥으로 확 드러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남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속에서 막 끙끙끙끙 거리고 속에 들어가는 건 여자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자, 그런데 남자는 하늘이니까 하늘이 높죠. 그 여자는 땅이니까 낮죠.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역학은요, 여러분이 이런 원리, 뭐 하늘, 땅 이런 원리를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하늘이라 그러고 왜 땅이라고 하는데 왜 하늘을 남자라고 얘기하고 왜 땅을 여자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이거는요 철학적인 얘기야. 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데 왜 남자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왜 여자를 땅으로 표현하는지 그거를
역학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역학으로 요거를 분석하면 역학의 원리를 알게 돼요. 왜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에요? 밖에서 드러나니까 남자. 바깥으로 드러난 일 하니까 남자가 하네. 여자들은 뭐든지 다 품어주고. 품어주고, 삭히고, 인내하고. 진짜 여자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진짜 여자가 그래요? 나 그걸 알고 싶어. 전반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역학적으로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벌써 이론 하나가 나와요. 응? 지금 얘기했죠?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품어주고, 그거를 길러주고, 그죠? 요거를 역학의 이론으로 확 돌리면 무슨 이론이 나오느냐? 남자가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무진장 많이 벌어도 여자가 땅에서 저장을 못하면은 그 재물은 없어지기 때문에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 그냥 남자는 높다, 여자는 낮다가 아니라 천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지지가 뿌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남자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역학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역학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역학은 이런 원리를 보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하늘은 위에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늘에 나무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돈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나도 좋아하는 돈. 그죠?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요. 다른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려. 근데 돈에 비유해서 얘기하잖아? 아주 착착 감겨. 아주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쇽쇽쇽쇽 들어와요. 어? 자, 그래서 위에서 지금 나무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요 밑에 요 땅에 금이 앉아 있어. 지금 사주 공부 안 했습니다. 저희 배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원리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사람 사주에 나무가 돈이야. 근데 돈이 하늘에 나타나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땅에 그 나무 밑에 금이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떤 돈이에요? 응?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돈. 그죠? 예. 아니, 간단하잖아. 만약에 여기 나무가 있는데 밑에 이 물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철학적이다. 그렇게도 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산교육이야. 이분이 말이 나무 밑에 물이 있다고 했더니 보통은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은 흘러가는 돈이래. 와, 그죠? 실제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면 이 물은 흐르잖아. 흐르는 위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버는 사람인 거야? 어머, 아무래도 한 것 같아요. 공부했죠? 선생님 강의 많이 들었죠? 내 강의에서 거봐, 내 거 들으면 천재가 된다고. 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인데 밑에 물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 먹고 나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 위에 나무가 있으니까 떠다니는 나무잖아. 떠다니는 돈이잖아. 떠다니는 돈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으니 나는 떠다니는 돈을 가져야 되는 운명인 거지. 응? 그럼 이게 뭐야? 떠다니는 것도 뭐죠? 뭐라고 얘기해? 떠다니면 이거를 또 뭐야? 이 떠다닌다는 자체는 뭐예요? 흘러가는 거지. 해외지. 그죠? 머무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물은 어디 돼서 가지? 그러니까 뭐야? 폭이 넓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번다. 그리고 돈이 유동이 된다. 움직이는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힘들게? 또. 이 사람, 악착같이. 왜? 악착같이 그냥 돈 벌어도 나가고, 돈 벌어도 잘라지고, 돈 벌어도 잘라지고, 돈 벌어도 잘라지고, 이거야? 응? 살기 힘든 곳에 있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돈인데, 바깥으로 보이는 세상에 돈이 보이잖아. 아까 그쵸? 우리가 하늘에 해가 뜨면 해가 보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가 있네 하죠. 하늘에 해가 안 보이면 해가 없네 하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하늘에 나무가 있네? 그 뭐야? 돈이 있네? 그죠? 그런데 실제로 갔더니 그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하늘엔 돈을 내놨어. 그래서 남복에는 돈 있다고 떵떵거렸어. 그래서 막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차도 외제차 타고 다녀. 근데 봤더니 전부 다 빚이야. 이게 바로 이 나무가 올라와 있는데 밑에 금이 앉아 있으면 이 나무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데도 하늘에선 들여다 보이니까. 하늘의 남복에는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남복에는 보이니까 부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실속을 따지면 전부 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원리를 하면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딱 여기서 또 한번 응용해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꾸로 위에 금이 있고 밑에 나무가 있어. 이 나무를 돈이라고 봐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까? 안 되겠죠. 그니까 어떻다고? 알부자 말하는 거. 알부자다. 또 그리고 겉으로 소박하고 되게 단촐해 보이는데 실제로 갔더니 부자다. 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 그럼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역학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1번은 어떻게 살고 2번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1번은 돈이 있어도 궁상맞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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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지 않고. 그죠? 그게 해석이 되잖아. 그죠? 그건 뭐예요? 그지처럼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절대 바깥으로 돈 있다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 거지. 끄집어내질 않잖아. 돈을 끄집어내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안에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나중에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되냐? 사주에 땅 속에 돈을 묻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돈을 잘 바깥으로 안 끄집어내요. 그래서 뭐예요? 짠돌이가 되고 구두쇠가 되는데 재물은 많은 사람이 이런 형태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돈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술집 가면 팁 잘 주고 어디 가서 계산할 때 보면 먼저 가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렇게 해서 돈 하나를 보더라도 얘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가 엄청 중요해. 이게 궁성이야. 이게 궁성이에요. 내가 사주에서 만약에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이 바로 밑에 무엇을 깔고 앉으면 그 재성이 어떤 모양을 갖춘다? 내 사주에 직장궁이 있는데 그 직장궁 밑에 뭐를 깔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그쪽 계통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게 궁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궁성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궁성에서는 뭐를 말을 했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 자식, 배우자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냐를 본 거예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상생상극의 법칙은 알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역학의 역자도 전혀 모르고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도 전혀 모르고 오신 분 손 드세요. 응? 없죠?
나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몰라. 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몰라도 내가 알게 해줘. 그거 걱정하지 마요. 몰라도 돼. 그리고 사주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나무에다가 대입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나무가 눈에 보이잖아. 예, 나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나무가 자라난다. 금이 나타나면 나무가 잘려진다. 나무가 토를 만나면 풀이 내린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나무가 타버린다. 느낌이 오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부모, 형제, 배우자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예, 요 원리를 설명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지금 나무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자리가 월자리죠. 예, 월자리인데, 여기 위에는요,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늘이에요. 요거는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 그죠? 그래서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밑에가 아니라, 아무리 하늘이 위대해도 땅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위에는 무조건 남자를 뜻하고 밑에는 이것은 여자를 뜻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부모 자리죠. 이때 부모 자리가 요 위에는 아버지야. 응?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예요?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성향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느냐?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얘기해요? 엄마? 아버지? 내 자식은 누구 닮은 것 같아? 인정해? 그래도 애가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 자식은 내가 나 닮은 자식이고, 속 썩이는 자식은 남편 닮은 자식. 그죠? 애가 괜찮은 모양이야. 그런데 이게요, 엄마 성향을 제일 많이 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 구조를 봤을 때, 요게 월이잖아요. 월의 땅이라고 해서 이게 월지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월의 땅, 밑에, 그죠? 그래서 월지가 어머니 자리가 되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 내가 있잖아요. 그 하늘에 내가 뿌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있느냐, 내 뿌리가 약하냐, 이거를 가장 첫 번째 보는 자리가 월지 엄마 자리예요. 왜냐면 왜 그럼 월지 엄마 자리에 그러면 내 성향이 가장 많이 들어갔을까? 자, 이걸 또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제 공부는요, 그냥 안 넘어가.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응용이 돼.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하지 말고, 왜 월치가 엄마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성격과 내 직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요. 월지가 나의 성향, 그 다음에 나의 일, 직업.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월지가 격국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격국용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관격, 상관격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내 엄마의 성향을 내가 타고나는데, 그럼 왜 월지의 엄마가 내 성향이 되고 내 운명이 되고 내 직업이 될까? 성격이 직업 아니에요? 응? 성격이 직업이라 생각. 그럼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뭐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되죠? 응? 내 꿈? 내 꿈? 내 꿈이 직업이 되면 행복한 사람 아닌가? 그죠? 저는 생각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책을 무지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역학이라는 것은 책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니까 책에 매달렸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학의 원리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직업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책 보기 싫어. 그럼 안 되죠. 놀기 좋아해. 안 돼요. 놀기 좋아해. 막 춤추기 좋아해. 그럼 누가 되죠? 막 BTS. 뭐 이런. 그 다음 그 누구야? 그 남자의 그 춤 잘 추고 왜
그 있잖아. BTS 말고 또 유명하네. 키 작고. 지드래곤. 와, 걔는 천재더만. 예. 7살 때인가? 저기 뭐지, TV에서 봤는데, 그때 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 나오는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걔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직업이 됐죠. 행복한 게 꿈이 직업이 되면 행복한 거야. 자, 근데 성격이 직업을 결정해요. 근데 왜 성격이 그러면은 이게 지지에 있느냐? 왜 이것이 월지에 있느냐?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마의 피와 엄마의 살과 엄마가 모든 먹는 음식,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아바타로 내가 키워진 거예요. 그죠? 내 몸속에 나의 아바타를 집어넣어 놓고 나는 계속 애한테 생각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이런 것이 애한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서 왜 그거 있잖아요. 막 시댁이 너무 싫어. 뭐 시댁이 막 저 사람 너무 미워. 막 죽이고 싶어. 그런데 결혼을 했어. 억지로 살아. 이러면서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임신하고 애한테 가잖아요. 애가 폭력적인 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월지의 엄마가 왜 이것이 성격이 되고 성향이 되고 직업이 되느냐. 바로 내 아바타가 내 자식이야. 그럼 나는 엄마의 아바타야. 그래서 월지가 나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역학에서 모든 사주에서 기본의 40%가 월지를 차지해요. 그래서 월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나무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목화 토금수 중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와야 엄마가 엄마 자리에 있는 걸까? 응? 내가 나무야. 그죠? 왜? 물 먹고 자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수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으면 내 엄마가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 수라는 글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 수라는 글자가 이제 하나하나 보겠지만 수라는 글자가 여기가 엄마 자리에 수생목하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토가 들어가 있어. 사주에. 만약에 수 자리에 토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금 뭐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냥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쩔쩔매? 뭘 쩔쩔매? 자식한테? 자식한테 쩔쩔맨다. 또? 희생을 한다. 왜? 또 그렇게. 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 말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남은데 엄마 자리에 뿌리 내리는 토가 있어. 그러면 이 토의 성분이 뭐냐 따서 또 다를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진토냐, 미토냐, 술토냐, 축토에 따라서 다를 건데, 그거는 내가 느끼는 내 엄마고, 이거는 뭐냐면, 내 사주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엄마 자리에 무엇이 있냐는 내가 느끼는 엄마인데, 내가 만나는 엄마의 팔자, 엄마의 운명은 뭔가를 역지사지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의 상황에서 아까 수생목을 했죠. 그 수생목이 나의 엄마죠. 그러면 만약에 수가 엄마 자리에 있었으면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한 사람이야. 그죠? 그럼 엄마는 나한테 도움이 된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내 입장이고, 이 역학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의 운명은 어땠을까? 나를 만난 내 남편은, 나를 만난 내 여자는, 나를 만난 내 자식은 어떤 운명일까를 역지사지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엄마 자리라고, 궁성, 엄마 자리 흙에 앉아 있다고. 그럼 물의 입장에서 보라고. 물의 입장에서.
물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요거를 쉽게 보는 방법. 역학은 한 가지 원리만 알잖아. 그럼 응용이 돼요. 자, 내가 물이야. 응? 내가 물이야. 그 우리 자식이야. 근데 내 자식이고 나는 엄마 물이에요. 근데 내가 엄마가 지금 얘 자리에 물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가는데 흙이 있어. 흙은 어떻게 돼요? 물을 밀어버리잖아. 응? 엄마가 엄마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엄마가 엄마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엄마하고 인연이 없거나 엄마가 집안에 없었거나 엄마가 활동을 하셨거나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는 없었어요. 응? 물이 물자리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엄마가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학교 끝나고 갔더니 엄마 했더니 아 이런 엄마야. 근데 이렇게 흙이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들어갔더니 흙이 앉아 있으니까 물이 맨날 나가잖아. 어? 이게 나중에 뭐야? 토구스 밀어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엄마는 엄마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응?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아 엄마하고 인연도 어떻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또.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 자리죠. 그럼 아버지 자리엔 뭐가 앉아 있어야 되냐를 보자는 거지. 첫 시간인데 머리 아프지만 우리 봅시다.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돼요. 근데 왜냐면 요게 이제 앞으로 배워요. 근데 궁성에서 아 이런 원리로 궁성을 보는구나 알면은 이게 설계도를 해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응용이 쉬워져. 그런데 내가 남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이것이 아버지는 목화토금수의 무엇인가를 보지 말고 역으로 보세요. 내 엄마가 수잖아. 응?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느냐? 내 엄마의 우명에서 보는 거야. 수의 우명에서. 엄마가 물이야. 그 엄마가 물인데 물은 그냥 마음대로 흐르죠. 그죠? 흘러가죠. 그 물이 흘러가는 물을 누군가가 떠서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엄마의 남편이겠지. 그죠? 물이 막 흘러가는데, 이게 물을 딱 막아서, 요 물을 내가 여기다 내가 그릇에다 딱 퍼갖고 와. 그러면 이 물은 흘러가다가 막 흘러가다가 누가 나를 딱 떠갖고 갔어. 그럼 나 그 사람 임자가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 물이 막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시냇물 흘러가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걔는 흘러가는 애 내 거가 아니야. 근데 시냇물을 내가 떴단 말이야. 그 물은 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엄마가 물이잖아. 그 엄마 물을 누군가 떠서 가져간 거잖아. 그 떠서 가져가는데 그 떠서 가져가는 행위가 뭐냐면 이게 그릇이 있어야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상합시다. 목, 화, 토, 금수 중에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금 아니야? 왜 토야? 그렇지. 물을 가둘 수 있는 게 이게 토가 아니고 그때는 물을 가둬버리면 이게 뭐야? 물이 흐르지 못하고 가지가 답답해.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이거를 응용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토의 모습을 물을 떠서 가져가는 모습을 볼 것인가? 이 토를 막혀서 물을 막아버린 애를 볼 것인가? 되게 중요해. 근데 만약에 물이 흐르는데 흙이 딱 막아버리잖아? 그럼 뭐야? 아버지가 잔인한 사람이고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인 거지. 그죠? 연상법에서 다르지 않아? 내 엄마가 물인데 흙이 만약에 막아버린다면 오히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떠가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흐르지 못하게 하니까 나쁜 남자지.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면 공부할 때 어떻게 연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순수하게 아버지를 착한 아버지로 보자고. 내가 막아. 너 흐르지 못해. 나가지 마. 이런 아버지는 포악적인 아버지지. 그래서 이런 사주에 엄마가 물로 태어났을 때 토가 많은 사주가 있잖아.
그럼 엄마가 굉장히 아버지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셔? 네. 자, 그러면 이때는 나를 떠가는 이쁘게 떠가서 넌 내 거야 하고 가져가는 토가 아버지가 돼요.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지. 왜? 여기는 아버지 자리니까. 응?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사주 구조가 있을 때 있잖아.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고 엄마는 엄마 자리에 있죠. 그죠? 그럼 적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런 사주 구조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목이 앉아 있어. 자, 이게 있잖아요. 상생상극을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역학을 이게 역학 공부하자면 치매 안 걸려. 왜냐면 이거 계속 머리를 돌려야 돼요. 응? 자, 여기서 또 하나. 토가 들어오면 아버지 자리잖아. 근데 저기에 나무가 앉아 있어. 그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어? 친구 같으면서 돈 가져가는 잠깐만. 친구 같으면서 아버지가 돈 가져간다고? 삼박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응용력이야. 아버지가 내 돈을 가져가는 거야? 나눠 먹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야, 내놔. 반띵하자,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있어. 이게 반드시 이렇다는 아니에요. 역학은 반드시 이렇다는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다, 기본기는 그렇다, 근데 거기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지금 뭐예요? 기초시가니까 기본기야. 그럼 이때 뭐예요? 아버지가 토인데, 목이 많으면, 이 토가 나무는 이 토를 뿌리 내리면서 토양을 헤쳐버려요. 응? 토양이 있는데 나무 뿌리 내리면 실제는 그 나무는 토양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럼 토의 입장에서 뭐야? 나를 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밀쳐내는 걸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는 능력이 없다지. 응? 그죠? 아버지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뜯어먹는 돈도 되지만. 그죠? 그렇게 되죠? 또 하나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연상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엄마가, 내가 있는데, 엄마가 수생먹을 했어. 그래서 이게 나무가 컸어. 근데 옆에 나무가 또 있네. 근데 요 나무하고 요 나무는 똑같이 생긴 애죠. 그럼 여기는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아버지를 누가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나는 일간이고. 그 다음에 일간 옆에 또 다른 내가 있죠. 그러면 누구야?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잖아. 내 형제죠. 내 형제인데 요 형제는 뭐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형제잖아. 응?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내 바로 옆에 똑같이 목이 있으면 이거는 내 윗형제고, 내가 남으로 태어났을 때 여기 시에 만약에 목이 있으면 내 동생이야. 그 동생이 어쩌다, 형이 어쩌다, 누가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생목하고 힘이 있는데 지금 요 나무가 아까 지금 또 수생목하고 얘가 힘이 세어졌네.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돼? 아버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잔뜩 차지하고 있어? 내 형제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럼 형제가 많으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가 힘이 들겠죠.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기가 빠지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지거나
아버지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예, 형제들로 인해서 없어지는 돈이 되니까 만약에 구조가 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 사주에 부모 자리에 토양이 없고 나무만 있으니 이거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는 네가 엄마로 인해서 물을 많이 먹고 자라서 너 자체가 어른이다고 말하는 거야. 응. 그러니 뭐예요? 네가 어른이니까 네가 비록 아무리 어린애지만 너는 자수성가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내 사주가 나 어른으로 태어난 애야. 근데 어른으로 태어난 애가 부모한테 기대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아버지 자리에 토가 앉아 있어. 근데 내가 아버지 재산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돼? 자, 그 원리를 제가 응용한다 그랬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아버지가 토야. 근데 이 아버지가 토가 나한테는 이것이 아버지의 능력이 되는데 아버지의 능력이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돈이에요. 아버지가 돈이야. 아버지가 돈 버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재성이에요. 근데 아버지 자리에 재성이 있으면 그 재를 내가 가지게 되죠. 아버지가 재물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 자리에 재성이 없고 이게 나무가 앉아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사주를 볼 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첫 시간이지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럼 앞으로 사주 공부하면서 이걸 응용하잖아? 그럼 무궁무진한 통변술이 생겨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을 때 내 가족이 나 하나야. 외동아들이야. 그러면 그 재산을 누가 가져요? 나 혼자 다. 근데 저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형이 있잖아. 그럼 그 재산이 나한테 다 안 가져오죠. 그래서 나는 부모 재산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 흙이 힘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힘이 세어지죠.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는 내가 부모 재산을 받으면 그 돈은 나한테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까먹고 나서야 나는 자수성가한다. 응? 이해가 돼요? 응. 그래서 요런 이제 부모궁을 볼 때도 요게 무엇에 있냐를 보는데, 그럼 요렇게 볼게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배우자 볼게요. 자, 이 배우자는 여자의 운명을 볼게요. 왜냐면 제가 볼 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또 하나 뭐냐, 남자는 배우자 관심 없어. 남자는 돈에 관심이 많아도 자기 부인공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자, 여자가 요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그럼 여자가 나무죠. 그럼 여기는 배우자 자리야. 그럼 여기 배우자 자리가 있는데, 그럼 여기 무엇이 앉아 있을 때 그럼 나는 좋은 운명이 될까? 남편이 남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뭐가 앉아 있어야 돼? 그죠? 금이 앉아 있어야 되죠. 맞나요? 맞아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이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금이냐? 나무는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나무 모양이 생기니까 이 금이 남편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 사주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도 그냥 제가 오늘은 말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 하고 전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나무로 태어났죠. 요 금이야. 요거 알죠?
요거 나무로 태어났지 금이야. 이거 알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내 밑에 금이 앉았으면 내 남편이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요게요. 내 남편은 금이 여기서 나무를 잘라서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모양이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관이라고 해요. 벼슬관. 그래서 내가 왜 아무개가 무슨 벼슬을 했다. 그럼 그 면이 서는 거야. 근데 여자한테는 남편이 벼슬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남편은 관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배워요. 그런데 요게 벼슬을 하는 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애를 낳죠. 근데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애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낳을 수가 없지.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조물주는 이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못하게 만들었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남자하고 여자가 짝을 짓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놨어요. 그 원리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짝을 져서 남녀가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또 뭘까요? 자식이에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 역학의 이런 원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기본 바탕이 돼서 공부하면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양하고 음하고 만나잖아요. 굉장히 조화가 좋아요. 근데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면 밀쳐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만나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밀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 배우자 자리는 음양의 조화가 안 맞게 조물주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양이죠. 얘가 양이죠. 얘가 음이죠. 얘가 음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 자리에 양과 양이 만나고 음과 음이 만나면 배우자가 음양이 만나야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도록 이렇게 자연의 원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우리가 소위 가는 여자한테 관이라고 들어온 이 남자는 나한테 어떤 남자냐고. 응?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애를 못 낳는 남자죠. 응? 음양의 조화가 안 맞으니까 애를 못 낳게 하는 남자죠.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애를 낳아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음양의 조화가 맞게 되어 있는 정관이 되어 있는 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관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은 내가 결혼해서 나의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그런데 편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예요.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일주론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막상 결혼했어. 근데 내가 애까지 낳았어. 근데 내 남자는 뭐예요? 편관으로 앉아 있어. 나를 책임지지 않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원리가, 역학적인 원리가 우리 인생하고 그대로 닮아 있어요. 사실 역학 공부를 하잖아요? 인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원래 우리가 같이 결혼한 남자를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죠? 왜 남편이야? 나를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그 남자가 나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남자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실망이 시작됩니다. 남편 책임져 주든가?
남편이 책임져 주는 거 누구 책임져 줘요?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이거를 조금 뭐랄까 슬프게 말하면 시집 남자는 부인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식을 책임져요.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인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가 이뻐서, 내가 내 여자를 잘 보이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키워주니 그 자식 잘 키워달라고 그 여자한테 돈을 주고 그 여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역학의 원리. 슬프죠?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양의 조화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상담할 때 요 한마디 하면 딱 맞아요. 결혼한 지 3년 넘고 5년 넘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만 맞아. 남편하고 잠자리 자면서도 생각은 딴 생각하죠. 응? 무슨 지 아세요? 남편하고 진짜 같이 잠을 자, 같이 생활하고 있어. 근데 생각은 내님은 어디 있을까? 옛날에 그 남자가 더 좋았는데, 거기에 또 나이가 젊잖아? 그 여자가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게 40에서 50 넘어갈 때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미모가 남아있거든. 응?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거든. 근데 이 남자하고 내가 평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님은 누구일까를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40, 50대 여자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항상 여자는 내님은 누구일까를 찾는다. 왜? 음양의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역학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금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요 남자가, 이 여자 사주가 만약에 금이 좋은 역할을 해. 여기서 좋은 역할인데 남편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능력도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잘하는 남자예요. 남편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능력도 있어?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남자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사주에 금이 좋은 역할을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인데 여기 화가 앉아 있어.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역학을 이제부터 공부하면서 어떤 게 어려우냐? 남편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거를 남편 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어떤 거예요? 자, 남편이 굉장히 능력 있어. 돈 많이 벌어다 줘. 남편 복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맞지? 그지? 남편이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남편 복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단순하잖아. 근데 역학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남편이 돈 엄청 많아.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주 막 재벌이고 돈 엄청 많아. 근데 바람 피고, 여자 맨날 두들겨 패고, 여자를 막 못같이 알아. 남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능력이 있는데 남편 복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응? 어떻게 아냐고.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 복이 있다면 같이 들어가지 않아? 남편 복이 있다 그러면 남편 능력 있다 같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재물 있고 능력은 좋은데 당신한테 나쁜 남자야. 남편은 능력은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당신한테 좋은 남자야. 어떻게 가리냐고. 자식 복 있어. 그 자식이 잘 돼. 그 자식이 잘 돼서 나한테 잘한다는 보장 있어? 그 자식이 못된 자식이 나한테 불효한다는 그런 누가 못된 자식이 내가 예서 성공하지 못한 자식은 불효 자식이고 성공한 자식은 출세해서 나한테 효자 자식이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거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 상담하러 다녀봤잖아. 그러면 남편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냐고. 나한테 잘하는 남자 남편 복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능력 없어. 아니, 그렇잖아. 예? 그래서요, 역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역학은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사주에 운 좋으면은, 그러면 이렇지. 자, 대운 들었어. 용신운이야. 운 좋아. 그럼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아무 문제 없나? 응? 아니잖아요. 남편은 출세하고 성공해도 내가 아픈 사람,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어떤 남자가 자기는 굉장히 돈이 많아서 출세했어. 근데 부인이 맨날 골골해.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응? 어떻게 봐요? 응? 그죠? 그래서 역학을 우리가 처음에 그냥 어떤 글자에 뭐 남편 자리에 뭐가 있으면 좋고 남편 자리에 상관이 앉았으면 아주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자, 이런 경우는 뭐냐? 자, 이 경우는 뭐냐면 금이 힘이 있어. 이게 좋은 역할을 해. 그럼 남편은 능력이 있어요. 남편 출세하고 성공해. 근데 이 남자가 뭐야? 화극금이잖아. 내 자리에 이 남자는 안 들어오는 거야. 이 남자는 출세하고 성공하지만 나한테는 그 영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한테 영광을 그럼 왜 안 주느냐지. 응? 금은 힘이 있는데 나는 남편 자리에 뭐를 깔고 있어요? 화를 깔고 있잖아. 자식이 아니라 화를 깔고 있잖아. 그럼 금이 남편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뭐야? 화가 밀어내잖아. 그럼 뭐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남편을 거부하게 하는, 뭔가 남편이 바깥에서 나가게 하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역학이요, 이게 심오한 학문인 게 이게 그냥 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당신 사주에서는 왜 남편을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왜 그 남자는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가? 응? 그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에게도 뭔가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사주를 보여줘서 그러면 이것이 어떤 행위냐?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내가 남편하고 이런 부분에서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그거를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잭GPT가 못한다고. 이제는 우리는 잭GPT하고 싸워야 돼. 요즘에요, 젊은 애들이 사주 보잖아요. 그러면 사주 잭GPT 쫙 뽑아와. 리스트를.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줄 알아? 선생님, 잭GPT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응? 잭GPT에서는요. 잭GPT에서. 응? 아주 정교하게 뽑아요. 근데 그거를 재해석을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 하잖아요? 이제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잭GPT가 훨씬 잘 봐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심리 분석까지 해야 된다. 그 사실은요, 지금은 요거는 뭐 어렵게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역학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궁성론도 요게 굉장히 아주 정교하고 이 궁성론 하나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역학에 이 사람의 대인관계와 부인과 남편관계, 자식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뽑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궁성론을 제가 무늬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궁성론은 고급 이론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역학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여기 사주 강론에서 궁성론이 먼저 나왔어. 그래서 먼저 나왔지만은 저는 지금 공개 강좌이지만 진도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성론을 다음 주까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느라고 안 했지만 이제 다음 주 2시간 내내 궁성론만 할 겁니다. 그래서 궁성론만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면 그럼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 여기 그 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여기서 들은 그거를 그대로 한 번 더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들었을 때 놓친 거,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못 들었던 거를 한 번 더 듣잖아요. 그럼 상세하게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직접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현장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나는 못 나온다,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온다 라는 분들은 동영상만 보내줘요. 근데 동영상만 받아보시는 분은 등록금의 50% DC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지금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점을 말을 하자면, 예, 제가 이 사주 강론을 하면서는 모든 비법이 다 들어가요. 역학에. 그래서 지금까지 역학 공부하면서 좀 헤맸던 분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 강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듣잖아요. 그럼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예. 자, 질문 혹시 있으신죠? 사주금로는 DC, 동영상 DC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실전이 안 되는 거. 실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은 동영상만 받아도 DC가 안 되고, 실전 빼놓고는 다 DC가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전만 DC가 안 돼요. 실전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제가 내일 6효하고 실전하고 내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6효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타로의 단점을, 그거를 보완한 게 6효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냐면, 타로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타로가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게 그 사람의 심리까지 읽어야 돼. 내가 볼 때 타로가. 그래서, 그래야지만 나오는데, 6효는 그렇지 않아요. 6효는, 미래 예측학적으로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6효 가지고 상담을 잘하면 도사소리 듣거든요. 그리고 6효는 재밌어요. 그리고 명리의 기초만 알아도 6효는 정말 다 해요. 예. 그리고 6개월만 하면 기초가 다 뛰어요. 명리는 40년을 지금 하는데도 지금도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6효는 6개월만 하면 공부할 건 없어요. 내일은 저희가 11시부터 6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효는 지금 이제 공개 강좌 하는 시간이니까 무료로 2주 동안 해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은 실전까지 합니다. 그 4주 실전을 하니까 4주 실전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것도 볼 수 있으니까, 예, 내일 전부 다 나오세요. 예. 또 없어요? 응?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